자신이 투자할 가장 올바른 시기는 언제일지 제일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시겠죠. 하지만 진짜 적정 시기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 변호사이자 다부연 대표 다이애나 김 변호사입니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들께서 큰 고민으로 다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발표 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에 따라 주담보대출 이자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 부동산은 거품이며 곧 서프라임 때처럼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투자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투자할 가장 올바른 시기는 언제일지 제일 궁금하시고 고민이 되시겠죠. 하지만 진짜 적정 시기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시장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 가격 변화도 주마다 달랐기에 그 부분까지 모두 자세하게 포함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뉴욕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30%까지 급락했으며 반면에 플로리다나 뉴저지, 커네티컷 등 외곽 지역은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말이죠. 테이퍼링으로 인해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30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최저 이자율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 그 이상의 금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꼭 따를 필요는 없는데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화당국에서는 지난해 3분기부터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연 7%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2009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2년 5월 9일 기준 5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의 주담보 고정령 금리는 현재 4%에서 6.6% 사이이며 현재 미국의 외국인 비거주자의 이자율은 5% 중반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참고만 하되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목표에 따라 투자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교적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서 가격이 폭락한 주들의 매물을 구입할지 아니면 다른 전략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셀러 마켓, 즉 매도자 우위 마켓이며 시장에 올라온 지 몇 주가 지나지 않은 매물들의 거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금리로 인해 곧 매수자 우위 마켓으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셀러 마켓일 때 매수자는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셀러 마켓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주담보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 많은 매수자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물론 미국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 아니고 하나의 시장인 형태일지라도 각 지역마다 조건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이라고 하면 맨해튼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뉴욕주의 넓이는 남한 크기보다 조금 더 크며 따라서 지역마다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의 예로 최근 플로리다 주의 남쪽 지역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매우 뜨거운 시장이었습니다.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수요가 꾸준해서 가격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뉴욕시티는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얼어붙었고 바이어 마켓, 즉 매수자 우위 마켓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에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맨해튼의 매수자들은 아직도 마이애미나 뉴저지의 매수자보다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어 마켓일 때는 매수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계약서를 만들 때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셀러 마켓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투자금이 적은 투자자일수록 바이어 마켓에서 더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스웨트 에쿼리나 셀러 파이낸싱 등 창의적인 매입 방법을 이용해서 실투자금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기 투자일 경우와 계속 바이어 마켓이 지속되는 경우 집을 매도하려면 다른 매도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애썼던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스웨트 에쿼리, 셀러 파이낸싱 등 창의적인 매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부연 정규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집을 매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매입 시기를 매수자에게 보다 유리한 바이어 마켓일 때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집을 사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는 투자자 자신이 알맞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나만 가지고 매수 시기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용정수는 어떤지, 안정적인 수입은 있는지,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즉 현재 부채와 수입을 고려했을 때 매월 원금 상환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즉 수리비용, 재산세 등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물론 투자용 부동산인 경우 매달 들어오는 월세 혹은 기대 임대 수익이 총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매수 또는 매도 시 비용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그 비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당연히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가격이 급락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바이어마켓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안정화되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보다 아주 낮아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15년 전에 발생했던 서프라임 사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허술한 대출 절차와 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매수자의 기대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레드핀의 수석 경제학자 데릴 페어웨더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대출을 하지도 않았고 집 가격이 과대평가된 것도 아니라며 지금의 가격 상승은 거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미국 부동산 특성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급이 없다고 페어웨더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부동산 시장은 그때와 무엇이 다른지, 역대급의 가격 상승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매수자들이 그 과정을 탐색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중반의 시장과 몇 가지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매수자가 감당할 수 없게 상승했지만 그 원인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06년에는 대출을 받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이는 투기꾼들의 투기에 사용되어 부동산 가격은 말 그대로 엄청난 거품이었습니다.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받고 이로 인한 부실 대출이 많아서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방식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죠. 서프라임 이후 대출 절차가 강화되고 엄격해졌으며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현재의 대출자들 대부분은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갑자기 상환액이 증가하여 감당하지 못할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집을 짓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오래된 집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부동산 시장 변화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주택 공급의 제한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건설업자들은 매년 오늘날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최소 100만 채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설 비용이 증가하였고요. 또한 5L이라고 하는 5가지 요인에 의해 공급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 labor, 숙련된 노동자를 찾기 어렵고요. 두 번째, 부지, lot. 실제 마켓은 2년에서 3년치의 부지 공급이 절실한데 현재 1년치만 공급되고 있고요. 세 번째, 대출, lending. 건설에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절차가 엄격해졌고요. 네 번째, 목재 및 건축자재, lumber and building materials. 가격이 상승했고요. 법률 및 규정, laws and regulation, 조닝 등 특정 공간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한 공급망의 문제는 새 집을 짓는 기간을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 홈로스의 조사에 의하면 주택 소유자의 79%가 이사보다는 집을 개조하며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높은 집값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 많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팔고 다시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이제는 매수자로서 더욱 어려운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택 공급의 제한은 매수자들이 서로 경쟁할 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
그만큼 월세도 따라 올라갑니다. 때문에 매월 나가는 월세로 집주인 호주머니를 빌려주느니 차라리 자신이 집을 구매해서 자기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매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구입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세대의 대부분 구성원은 30대이고 결혼하여 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매수자가 더욱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도 큽니다. 원격 및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서 사무실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고 홈오피스로 활용하기 위해 집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수자를 증가하게 만들고 있죠. 투자는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지며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지배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주는 그만큼 월세도 같이 상승했으므로 높은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가격이 상승한 주에 매물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몇 년 후 대출 이자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5월 21일, 5월 28일에 열리는 저희 다부연 1일 특강에서 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 및 부대비용, 임대부동산 종류 및 장단점, 실투자 사례 및 뉴욕, 뉴저지 투자지역 소개 등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필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